안녕하십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의 정경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몸이 그 많은 그 주변의 그 환경 변화, 좋지 않은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그만큼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제 생기는 걸 다 스스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지만 그것들은 극히 일부의 어떤 순간의 어떤 조치이고 우리는 24시간 어느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우리 몸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고 스스로가 관리되고 있는 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몸의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고에서 우리 수명은 사람의 수명을 100세, 120세 이야기 하는데 보통은 성장기의 5배 정도가 보통 인간의 수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장기를 한 25년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25살 먹을 때까지는 몸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5배면 125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300년 동안 그 스웨덴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수명에는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통상 평균 수명 80세, 90세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세포의 수명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명은 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지금 현재 구성한 세포는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어떤 겁니까? 3년이 지나면 완벽한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세포가 완벽히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한번 생기면 계속 125,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있는 세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세포가 계속 교체가 되면서 우리 몸을 형상을 유지하고 때로는 기능이 증진되기도 하고 또는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 세포가 교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이런 세포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세포로 교체가 되면 질병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잘 대처를 잘하면 질병하고 아무 관계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병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려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이 잘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어력이 잘 관리될 수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그 병이 걸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 방어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방어력이 무너지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고 조화가 깨지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지속이 되면 이제 병이 발생하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20세 이상 살 수 있는데
이 방어력을 잘 관리하면 그때까지 살 수 있고, 그 방어력이 잘 관리 안 되고 무너지면 질병이 발생하고 우리가 원래 살 수 있는 수명까지 못 살게 된 그런 형태의 그 기능들이 우리 몸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방어력을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알아보죠. 우리 몸은 굉장히 기관하고 조직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돕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무조건 도운 게 아니고 어떤 기관의 기능이 너무 세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한 기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견제당해서 좋지 않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균형되고 조화돼야 된다. 우리 몸은 어느 한쪽이 너무 비대해져도 강해져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이 뚱뚱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큰 문제 없이 좋지만 왜소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잘 조화로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기능이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서로 돕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해서 복잡하게 연계돼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 견뎌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들은 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 몸의 방어력인데 그 방어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면역력, 그 다음에 회복력, 그 다음에 적응력, 예비력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메르스 사태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면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면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은 그런 외부에서 수도 없이 들어오는 이물질, 병원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방어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카로운 것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원고가 되고 또는 환웅이 생기면 고름이 생기지만 그 고름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백혈구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들을 막아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어력 하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력이 작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면역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를 이동시키는 수단들, 심혈관계들과 굉장히 원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면역 세포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장 면역 세포가 취약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면역 세포의 힘을 굉장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어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이제 이렇게 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가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앞으로도 좀 나오겠지만 굉장히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좋지 않은 요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이 면역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력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회복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치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외과 수술을 했는데 그 상처가 나고 뭐 그 꿰매고 하잖아요. 근데 꿰맨 다음에 그게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려면 회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가 치료를 해서 필요한 예를 암 세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제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거한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로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 몸은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사들이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회복력이 없으면 아무리 수술을 했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력이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무너진 세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포를 재생하려면 재생 인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로 옮겨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영양소들, 요소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그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적재적소에서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그래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여러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이란 외부 환경이 굉장히 심하게 변하더라도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추운 지역으로 가면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러냐. 추운 지역에 있다 보면 우리 몸이 그 추운 지역에 잘 적응을 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만큼 적응을 해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도 그 대응해서 우리 몸을 적정한 상태로 조화롭게 균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응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적응력을 우리가 외부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력입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발휘하지 않고 있던 힘이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특별하게 힘이 많이 필요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끔 어머니들이죠. 갑자기 그 괴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평소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물건을 든다거나 뭐 이런 그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예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육체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서 발휘할 수 있는 힘들, 이걸 이제 예비력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 몸을 방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도 무너지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 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보통 몸은 보통 하루에 보통 한 40개 정도의 암세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바람 임자가 있고 그 임자로 인해서 암세포가 40개씩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열을 하려면 그 암세포가 2배 증식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암세포가 2개가 되려면 빠르게 수주에서 수개월씩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30번 분열하는 데는 수십억 개가 되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 30번 정도 분열을 하면 보통 한 1cm 정도 되는 암의 크기의 암 이제 세포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40번 정도 분열해서 암 세포가 1조 개쯤 되면은 좀 인체 치명적인 암으로 발생하는. 그러면 이 과정이 2배 증식하는데 수주에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때에 따라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이 평소에 40개씩 암세포가 발생을 하고 이게 그대로 증식이 다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암에 걸릴 확률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느냐? 뭐냐면 면역력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이런 암세포를 다 잡아 없애는 겁니다. 매일 잡아 없애기 때문에 문제가 암세포가 발생을 해도 증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쓰여져 있기를 암세포 사냥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암세포가 발생하면 그 사냥꾼들이 암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없앤다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 작동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꾸준히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근데 이런 면역세포가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잘 못한다면 이제 암이 발생하고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줄까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정해지겠죠. 어떤 보고가 있냐면 이건 이제 실제 실화를 정리한 건데요. 3개월 시한부에 간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제 백방에 이제 그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그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활동을 하고 자기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데서 이제 자기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봉사 활동을 해서 일상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다 벗어나서 생활했는데 그 시한부의 암 환자가 완벽하게 치유가 된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지 않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작동되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 몸에서 암을 치유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외과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 투약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노력을 하지만 반면에 우리 몸은 그 암세포를 죽이는 기본적인 면역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적당하게 수면을 취하는, 적당하게 활동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고 움직이고 먹고 그걸 잘하면 암이 스스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산속에 가서 모든 걸 잊고 하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 고질병이 다 치유가 돼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게 우연히가 아니고 우리 몸이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백혈구가 한 1조 개쯤 있는데요. 그중에 한 반 정도가 T인파구, 그러니까 면역세포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한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T인파구가 바이러스나 암세포 파괴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면역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세포를 그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운반해주는 또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련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도와주는 세포가 있어서 서로가 열심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그런 그 질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게 결국은 방어력이고, 그런 방어력이 취약한 게 면역력이 저하된 거고, 방어력이 문제가 되면 면역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걸 잘 조절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역할하는 면역세포를 잘 조절해 주는 걸 뭐가 하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방어력의 통제본부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율신경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나요? 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계가 한 두 가지쯤 있는데요.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을 내가 마음대로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골격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율신경계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이 안에 그 우리로 말하면 오장육부를 컨트롤하는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내부 장기를 컨트롤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도 통제하는 그런 게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제어하고 잘 조화시키는 호르몬이나 내분비 생성에 관련된 기관들도 조절하고 상대라든가 내용도 조절하는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질환이 생기고 방어력이 무너지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외부 요인도 있지만 내부 방어력 문제가 있고 내부 방어력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이 자율신경 이상.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이상이 생기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자율신경계가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또 상호 견제하고 방해하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방어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수면을 취하고 식사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외부에서 면역력을 저하고 방어력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 관리를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전문 지식은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도와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건가를 이제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를 이제 찾아보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